저는 이제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얼마가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니? 돈에 대한 생각을 좀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돈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요. 그럼 아이들이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럼 제가 이제 예를 좀 들어주면 아이들이 이제 곧잘 쓰는데, 어떤 친구는, 나에게 돈이란 생명이다. 너무 소중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나에게 돈이란 행복이다. 돈 쓰면 너무 행복하다. 막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어요. 또 재미있는 답은 나에게 돈은 모래와 같다.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돈이 이렇게 손 안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다 써서 모래처럼 쏙 빠진대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생각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돈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시면 아이들도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돈을 썼구나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저도 집에 가서 저희 작은 딸한테 물어봤어요. 너 돈이 많으면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저희 딸이 대뜸 깜짝 놀랐어요. 엄마, 나는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잔뜩 할 거야. 그래서 이거 무슨 대답이지? 엄마가 경제교육 강사인데 이제 속으로만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물건을 안 사주니까 나는 양손에 쇼핑백을 잔뜩 들고 이것도 모자라서 200까지 물고 막 이렇게 백화점을 유유히 나오고 싶은 그런 상상을 한다고 그래서 혼내고 싶었지만 그냥 그래? 하면서 저도 약간 반성을 했어요. 내가 너무 안 사줬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이의 한번 생각을 들어보시면 아이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엄마는 돈은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약간 유도를 해주시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정말 필요한 거지만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사람이 범죄든 뭐든 나쁜 짓이든 뭐든 내가 돈 버는 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 정말 필요하지만 이거는 수단이야.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데 잘 사용할까,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돈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많이 이제 말로 실수하는 것들이, 야, 아껴. 이거 막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써야지 저렇게 써야지 말하기 참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저학년 때는 아이에게 이제 경제에 관련한 동화책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소비라든지 저축, 뭐 나눔 이런 것들에 관한 동화책들을 빌려서 한번 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지나면 이제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줘도 잘 안 들을 때는 집안에 좀 규칙 같은 거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용돈 관리할 때는 우리 집에서는 이런 규칙을 세울 거야. 그리고 집안일은 엄마 아빠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 몇 가지 항목은 홈 알바라고 해서 너네가 이렇게 도와주면 엄마도 고마워서 그거에 대해서 얼마에 아르바이트비, 알바비를 줄게 해서 항목을 조금 한 초등학교 4, 5, 6학년쯤 되면 이런 거 하면 아이들 재밌게 잘 합니다. 그래서 홈 알바 같은 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은 이제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서 우리 어린 친구들도요, 고가의 브랜드 되게 선호해요. 누가 무슨 브랜드 신발을 신었다, 뭐 롱패딩을 입었다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민돼요. 안 사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행에 따라 다 사줄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좀 규칙을 정해서 너가 정말 이거 필요하고 갖고 싶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는 이런 규칙을 정할 거야. 네가 저축을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돈을 모아. 그럼 엄마가 네가 열심히 그래 그걸 사고 싶어서 모으는구나 해서 일부 보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용돈 관련된 규정을 집집마다 상황에 맞게, 또 부모님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생각들, 가치관에 맞게 이렇게 좀 정해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애매한 대답을 드려요.
집집마다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가치관, 돈 씀씀이나 이런 것도 다 틀려서 뭐 얼마를 주세요. 자, 언제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좀 돈에 관심을 갖고 뭐 좀 돈 가지고 뭐 좀 사고 싶어 하고 뭐 요럴 때 한번 용돈 관리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좀 지켜보셔야죠. 근데 저의 또 예를 들자면 저희 큰아이 때는 제가 경제교육 강사니까 샘플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대로 된 교육 시켜서 경제교육 강사 제대로 된 샘플의 아이다 이런 걸 해주고 싶어서 1학년 때부터 시켰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굉장히 계산도 잘하고 셈도 빨라요. 그래서 어렵지 않았어요. 역시 내 딸이야. 잘 따라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6학년 때까지만 가더라고요. 중학교 딱 가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처럼 용돈기 입장 쓰는 애 없어. 나처럼 용돈 이렇게 조금 받는 사람 없어. 용돈 좀 올려주고, 저축보다는 이제 쓰고 싶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약간 뒤통수를 맞은 듯한, 이게 강제는 좀 한계가 있구나. 이제 그때 뒤늦게 깨닫고서 이제 둘째 때는, 그래? 그러면 요 아이는 좀 우러날 때, 자기가 용돈을 받고 싶다고 할 때, 이때를 기다려보자. 이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좀 기다렸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3학년 때 저한테 요구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듣자 하니까 언니는 1학년 때부터 용돈 교육을 시켰다고 들었는데 왜 차별해? 왜 나한테는 안 해주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죠. 딱 걸렸어. 지금 용돈 교육할 시기구나. 라고 해서 3학년 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마다 조금씩 그 상황을 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저희 또 작은 딸은 저희 딸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계산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3학년 때 용돈기 입장을 막 쓰는데 머리를 갸우뚱해요. 그래서 왜 그래? 하고 이렇게 봤더니 계산을 잘 못한 거예요. 용돈이 남기도 하고 막 부족하기도 하고 머리를 긁적긁적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서로 좀 다르게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용돈 교육의 시작은 이제 아이에 맞게. 근데 이제 조금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얘를 언제 시작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저의 경우는 저는 이제 학부모 교육 때 주로 쉽게 말씀드리는 게 한 2, 3학년 때 하시는데 한 3학년 때는 3,000원, 6학년 때는 6,000원 이 정도 줘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간식비나 이런 거는 저학년 때는 부모님들이 다 해주시니까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근데 고학년이 되면 이제 조금씩 쓸 일이 있으면서 요구를 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러면 그때 조금 기간을 두시고 좀 그래 한번 지켜볼게 하고 정말 부족해 하면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작은 딸이 6학년인데요. 요즘 계속 용돈 시위를 하고 있어요.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중학교 되면 올려줄 생각이었는데 이 시기가 빨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에 아이와 용돈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일찍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접수 마감 정말 엄청 빠르게 끝나는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각 금융사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요. 한국은행에서 하는 화폐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학년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활동지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 프린트해서 뽑으셔가지고서 아이와 재미있게 이런 활동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박물관에도 한번 가보시고 화폐 박물관에도 가보시면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산에 가면 증권 박물관이라는 곳도 있어요. 그런 데 가시면 주식이 어떻게 탄생했고 주식이 뭔지 그리고 주식을 또 이렇게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요. 뭐 농협이나 신한은행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박물관들이 있어요. 뭐 청소년 금융센터도 있고 그런 거 찾아보시면 주말 이용해서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곧 방학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무료로 재미있게 하루 종일 식사도 제공해 주면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발빠르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아이들한테 좋은 체험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